네, 안녕하세요. 테슬라 투자로 은퇴하기 아트라운TV입니다. 테슬라가 미국 시장에서 20%에 이르는 파격적인 가격 인하 후에 일주일이 지났는데요. 시장 반응 이모저모 살펴보도록 하겠고요. 벤츠 살 바에는 테슬라를 사겠어요.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대 지수 현황 간략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이 거의 1% 가까이 내렸습니다. 1852까지 내려왔었고요. 아무래도 10년물 국채금리도 상승하고 유가도 상승하니까 나스닥에도 부담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오늘의 이러한 약세는 장 초반부터 시작이 되었었습니다. 개장 전에 나왔던 노동 지표가요. 예상보다 호조를 보이면서 연준의 긴축 우려감이 상승이 되었어요. 매주 발표되는 노동 지표죠.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15,000명 감소한 19만 명이 나왔습니다. 예상치도 21만 5천 명이었는데 예상치도 하회하는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아직까지 노동시장이 타이트하다, 강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상보다 낮거나 전주 대비 낮은 실업보험 청구 건수는 연준의 긴축 우려감을 상승시킬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 한술 더 떠서 5월가의 황제라고 일컬어지는 분이죠. 제이미 다이먼 JP모건 체이스 회장이 현재 다보스 포럼에 참석 중에 있는데요. 이날 기준금리는 미국의 기준금리는 5%보다 높아질 것, 그리고 미국이 가벼운 경기 침체를 겪을 때 기준금리가 6%에 이를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매파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자, 이러면서 또 시장에 불안감을 조성한 것으로 판단이 들고요. 연준의 2인자라고 할 수 있겠죠. 라엘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 역시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어요. 라엘 브레이너드는 대표적인 비둘기파 위원 중에 한 명인데요. 자, 오늘은 파월 연준 의장과 회의를 같이 하면서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2% 회귀하기 위해선 통화 정책은 충분히 제한적일 필요가 있다. 즉, 올해 안에 기준금리 인하는 없을 것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 수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런 것들이 시장에 전반적으로 악재로 작용하면서 오늘 좀 하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오늘도 기술적인 하락이 이어졌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의 일봉 차트를 봤을 때 최근 7일간 급반등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좀 이틀 정도 쉬어갈 수 있겠죠.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제시해왔던 11,230 박스권의 상단에 접하면서 충분히 기술적 하락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이러한 박스권이 계속 지켜진다면 1,500선까지도 또 하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보수적인 투자, 매주 한 달 한 달 정해둔 금액으로 계속해서 좋은 주식 모아나가는 적립식 투자를 권장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유가가 올랐기 때문에 에너지 주식이 다소 강세를 보여주었고요. 전반적으로 업종별,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간 하락이 심했던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쪽에서 구글이라든지 메타가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최근에 메타의 반등세가 꽤 괜찮은 모습인데요. 테슬라나 엔비디아보다 일찍 크게 빠졌었죠. 일찍 빠진 주식들이 다시 한번 반등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모습을 보면 테슬라도 앞으로 좀 더 반등세가 이어질 수도 있을 것 같다는 희망감을 가져보게 되는 상황입니다. 자, 아무튼 연준 위원들이 매파적인 발언을 최근에 쏟아내고 있는데요. 항상 FOMC 미팅이 가까워지면 계속해서 그런 매파적인 발언들이 쏟아지곤 했었어요. 올해 첫 번째 FOMC는 2월 1일에 있는데 아직도 베이비 스텝 즉 0.25%포인트 금리 인상 확률이 96%까지 지금 올라온 상황으로서 만약 올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이렇게 작은 수준에 그치면요. 연내 최종 금리 목표는 4%대 후반이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작년 한 해 동안 워낙 주가의 하락이 심했기 때문에 연준의 금리 인상 속도의 완화는 주가의 반등을 불러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나스닥이 한 0.9% 정도 빠지면서 테슬라도 1.25% 정도 빠지면서 127불을 기록을 했는데요. 아직까지는 단기 반등 추세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최근의 반등 추세는요, 큰 폭의 차량 가격 인하 후에도 나온 것이기 때문에 가격 인하에 따른 그런 시장 반응은 괜찮은 것으로 지금 판단이 들어요. 테슬라는 1월 13일 그러니까 저번 주 금요일에 대폭 가격 인하를 단행을 했어요. 특히 미국 시장의 가격 인하가 좀 충격적이었는데 미국의 가장 인기가 많은 모델이죠. 모델 Y 롱레인지가 무려 20% 가격 인하가 있었습니다. 66,000불대에서 53,000불대까지 내려왔는데 자, 이렇게 되면서 5인승 모델 Y 롱레인지도 자, EV 크레딧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도 받을 수 있게 되었죠. 모델 3 퍼포먼스 같은 경우도
자, 5만 5천 불의 EV 보조금을 받기 위한 가격 리밋이 있었는데 그 이하로 내려오면서 EV 보조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가격 인하 후에 기관들의 반응이 좀 뜨거웠어요. 괜찮은 모습이 많이 나왔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은행이라고 할 수 있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테슬라의 올해 딜리버리 성장률이 53%에 달할 것이다. 뭐 테슬라의 매년 목표치가 성장률 목표치가 50%인데 그거를 뛰어넘는 성장이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테슬라의 대표적인 불 애널리스트가 속해 있는 파이퍼 샌들러 이 증권사 역시요, 테슬라가 올해 50% 이상의 배송 성장을 쉽게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물론 가격 인하 후에 테슬라 목표 주가를 좀 낮췄습니다. 340달러에서 300달러 수준으로 12% 정도 낮췄어요. 하지만 여전히 테슬라를 적극적으로 매수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비주악 확대 등급을 유지를 하고 있고요. 자동차 가격의 전반적인 하락은 역시 마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겠죠. 하지만 이렇게 낮아진 테슬라 차량 가격은요, 테슬라를 전반적인 성장 궤도에 오르게 만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파이퍼 샌들러는 상하이, 그러니까 기가 상하이, 기가 오스틴, 기가 벨레린이 대폭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생산 용량, 캐파 증설에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면서 마진율이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이 예상하는 것보다도 마진율이 훨씬 높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FSD 소프트웨어의 훌륭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요. 자, 이번 달 안으로 FSD 베타 버전 11이 와이드 릴리즈 될 예정에 있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올해 FSD 구독 서비스의 대폭적인 증가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테슬라 차량 가격 인하에 따른 마진율 하락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중요한 건 올해 50% 성장을 한다. 그러면은 작년에 테슬라가 131만 대를 납품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은 50% 성장하면 197만 대 수준에 이르는다는 겁니다. 현재 시장에서 예상하는 테슬라의 올해 총 인도량은 170만 대에서 180만 대 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자, 파이퍼 샌들러나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따르면 50% 성장도 달성할 수 있다라고 하니까 197만 대도 정말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가격을 뭐 20% 정도 인하한 게 계속해서 올해 작용할 수 있고, EV 보조금이 계속해서 작용할 수 있다면 이렇게 큰 성장률 우리가 올해 기대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모델 3 퍼포먼스도 미국에서 5만 한 4천 불대까지 내려왔는데요. 자, 이 모델 3 퍼포먼스는 거의 슈퍼카급의 준하는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로백이 무려 3.1초밖에 안 돼요. 웬만한 뭐 페라리, 람보르기니에 필적할 만한 제로백 성능, 가속 성능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 차량 가격이 5만 4천 불대까지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E클래스죠. 벤츠 E클래스 350 세단이 지금 5만 5천 불 정도를 가격을 보이고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3가 E클래스보다 지금 싸진 상황인데, E클래스의 제로백은 6.1초나 돼요. 자, 거의 비슷한 가격, 오히려 모델 3 가격이 더 싸죠. 어쨌든 같은 가격이라고 치면 모델 3가 전기차로서 유지비가 훨씬 쌉니다. E클래스는 뭐 유지비가 상당히 비싸겠죠. 럭셔리 차량이기 때문에. 하지만 모델 3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연료비도 싸고요. 뭐 부품 교체 주기가 거의 엄청 길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유지비가 현저히 적게 듭니다. 거기에다가 친환경 차이고요. 성능에서도 지금 월등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벤츠보다는 모델 3를 선택할 미국의 소비자들도 많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브랜드에 따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인의 취향도 존중을 해야겠지만, 객관적으로 봤을 때는 모델 3의 판매량 상승의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최근 일주일 전에 가격 인하에 따라서 극적으로 지금 테슬라의 미국 재고도 감소를 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한 절반 정도 재고가 줄어든 상황이고요. 모델 Y 재고는 거의 3분의 1 수준으로 감소를 했어요. 일주일 만에 드라마틱한 재고 감소를 보여주고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뭐 판매량 호조가 지속이 된다면 올해 1분기 인도량은 45만 대도 기록이 가능할 거라고 게리 블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전년 동기라고 할 수 있는 2022년 1분기에 테슬라가 31만 대를 인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 45만 대 인도하면 한 45%의 YOY 전년 동기 대비 성장률을 달성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분기라고 할 수 있는 작년 4분기에 40만 5천 대 역대 최대의 규모의 인도량을 달성을 했었죠. 물론 시장에서 기대했던 42만 대, 43만 대보다는 못 미쳤지만
그래도 역대 최대 인도량을 달성을 했는데 이것보다도 한 45,000대 정도 더 많이 이번 분기에 달성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시장에서 그리고 트로이 테슬라이크가 예상하는 올해 1분기 인도량은 42만 6천 대인데요. 45만 대를 기록을 하게 되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1분기에도 좋은 주가 흐름을 이어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1분기는 계절적인 비수기죠. 거기에다가 현재 약간의 경기 침체 상황이 우려가 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꾸역꾸역 성장률을 달성하고 있는 테슬라다라고도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아무튼 작년 한 해 동안 미국의 판매 대수를 브랜드별로 이렇게 살펴보면요. 테슬라만 뭐 한 56% 정도의 전년 동기 대비 성장을 달성한 반면에 다른 뭐 카메이커들은 대부분 미국 시장에서 마이너스 성장률을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벤츠만 한 7.1% 성장을 했고요. 자, 이렇게 상황이 힘들어지니까 아무래도 이번 EV 보조금 IRA에 따른 미국의 EV 보조금 정책 역시 테슬라에게 좀 불리하게 좀 나온 것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에 테슬라의 미국 시장 파격적인 차량 가격 인하를 통해서 오히려 미국 정부와 내연기관 업체는 뒤통수를 제대로 맞은 것 같아요. 테슬라가 이렇게 원가 절감에 성공해서 가격 인하를 단행할 수 있을지는 몰랐던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가격으로 한 8,100만 원짜리 차가 5,600만 원으로 대폭 인하가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테슬라 모델 Y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상한선을 8만 달러로 미국에서는 제시를 했었죠. 그러면서 테슬라 모델 Y 5인승 같은 경우는 세단으로 취부가 되면서 7,500불에 달하는 EV 보조금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는 이 차량을 모델 Y 롱레인지로 53,000불까지 내려버렸어요. 그러면서 내연기관 업체는 제대로 역습을 당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축구로 치면 자사골을 먹은 거나 다름없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가뜩이나 미국 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올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겠죠. 제대로 된 치킨 게임이 시작됐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여전히 마진율을 유지를 할 수 있고요. 부채가 거의 없는 상황이에요. 그에 반면에 다른 기업들은 거의 부채 비율이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르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얕은 경기 침체가 온다면 제대로 서열을 정리할 절호의 찬스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쨌든요. 테슬라의 차량 가격 인하 후에 마진율 하락은 필연적이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테슬라는 차량 가격 인하 후에 올해 EPS 예상치가 한 15%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기존의 예상치가 5.33불 수준이었는데 올해 한 4.54불까지 시장이 예상하는 올해 EPS 전망치가 내려왔어요. 15% 정도 하락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EPS가 이렇게 하락을 해도 최근에 그래도 주가 반등이 오히려 일어나고는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경쟁력 때문인 것 같아요. 오히려 다른 기업들이 더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이렇게 힘든 경기 침체 상황 속에서 테슬라는 오히려 이렇게 더욱더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최근에 반등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차량 가격 인하 후에 테슬라 차량의 인도량은 올해 작년 대비 한 40% 성장한 185만 5천 대까지 시장에선 보고 있고요. 자동차 그로스 마진율은 또 25.6%까지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EPS는 하락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테슬라의 밸류에이션은 아직도 매력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테슬라 주가를 한 126불 정도로 계산을 해보면요. 4.54불에 올해 예상 포워드 EPS, 1년 포워드 EPS 4.54불로 이 주가를 나눠보면은 27.7배라는 올해 1년 포워드 PER이 나옵니다. 자, 이 PER 수준은요. 코로나 시기보다 더 낮은 그런 PER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역대 최저의 PER 수준이 뭐 20배 초반 수준이기 때문에 아직도 매력적인 밸류에이션, 매력적인 가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불에서 150불 사이에서는 계속해서 테슬라 주식 천천히 잘 모아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자동차 판매량뿐만 아니라 올해는 ESS 그러니까 에너지 사업이라든지 그리고 FSD 소프트웨어 같은 사업 영역에서 실적의 상승이 크게 기대가 됩니다. 최근에 테슬라의 채용 게시판을 보면요. 뭐 한국, 일본, 노르웨이 할 것 없이 에이다스 오퍼레이터를 뽑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에이다스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라고 볼 수 있는데 테슬라로 치면 오토파일럿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토파일럿을 테스트하고 FSD를 테스트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동아시아 시장에서도 모집을 한다는 건데요. 아무래도 한국이라든지 일본에서도 이제 FSD 출시를 노려보면서 이렇게 사람을 뽑는 것으로 판단이 들어요. 에이다스 오퍼레이터의 자격 요건은 그렇게 까다롭진 않은 것 같습니다. 운전을 잘하면 되고 그리고 어느 정도 MS 오피스 이런 소프트웨어를 쓸 수 있고 차량과 차량의 이런 에이다스 안전 기능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지식이 있으면
뭐 입사가 가능한 것으로도 판단이 들어요. 물론 어느 정도 영어 실력도 필요하겠죠. 아무튼 이러한 뉴스를 보면 한국에서도 이제 FSD를 사용할 날이 그렇게 멀지 않았겠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단기적인 주가는 다음 주가 중요하다라고 했죠. 다음 주에 당연히 테슬라의 4분기 실적 발표도 있지만 거기에 더불어서 중국 판매량 중요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 주에 나올 이번 주 중국의 보험 등록 대수, 테슬라의 보험 등록 대수가 좀 중요하겠고요. 그게 나오면은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판매 수치가 높게 나오면 테슬라 주가의 바닥도 어느 정도 확인이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것으로 방송을 마치겠고요. 오늘 방송이 도움이 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한 금요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